디자인 프로세스. 제가 삼성을 퇴직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싱킹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다 이래요. 디자인 싱킹이 유명한 게 스탠포드 대학이 유명하대요. 거기에 보니까 그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 만들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회사 임원 교육 과정에 이걸 써먹으려고 좀 해요. 그래서 과제는 어떻고 막 블라블라 말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며칠 과정으로 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의된 프로세스를 따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프로세스 자체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서로 공감하고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의가 내려져 있다 그러면 바로 아이데이트부터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다가 프로토타입으로 가지 않고 좀 부족하면 다시 정의 내리기로 가도 되고요. 그렇게 위치를 정해 놓고서 플렉서블하게 과제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대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싱킹이 되지 않아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를 따랐다고는 하는데 전혀 새롭지 않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하고 정의하고 아이데이트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거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만 잘해요. 그리고 공감하고 정의하면서 포스트잇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쓴 것들은 아이데이트 단계로 넘어오면서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아이데이트에서 프로토타입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정의 내린 것에 수정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거의 대부분의 과제가 발생합니다. 해보니까 안 맞은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는 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 포지션을 정해놓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정의 내리기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다 버렸어요.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놨어요. 여기서 글을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포스트잇 몇 개만 붙여놨을 뿐이지 생각을 개념한 글을 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면 다시 수정할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D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하건 사이너 작업을 하건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너 역량이 풍부한 여러분들이 바로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이 D의 역량을 좀 리마인드 하시고 좀 키워나가시는 시간으로 같이 좀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됐다. 그래서 D와 사인 이런 단어다 라는 거 하시고 D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철학, 생각, 개념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언어의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자인을 지금까지 하는 동안 언어를 얼만큼 구사하고 내 디자인에 언어를 얼만큼 녹여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어를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표현의 과정으로 가지 않았는가?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역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해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나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상품을 만들어낼 역량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뒤로 들어오는 방법은 어쩌다 한번 성공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성공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진짜 디자이너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쌓인 역량이 풍부하다 보면 이 뒤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갖추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수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강의를 해 들어갈 거고,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어찌 보면 좀 생소하신 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소한 단어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소한 단어들을 조금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남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드릴 내용들은 어찌 보면은 좀 철학적인 얘기들인데,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철학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일상의 세계로 좀 끄집어 내오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편안하게 제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에 궁금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것의 이 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 무엇인가? 경영은 바로 이 표현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이 상징이죠. 이 상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품의 문화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품을 문화화시키는 과정이 경영이에요. 그 문화는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짧게 좀 설명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트렌드하고 좀 다르죠. 트렌드에 민감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은 만들어진 상품은 문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상품들이 문화화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생각이 개념화된 것을 상품화 시켜야지 그것이 트렌드를 주도하는 상품이 되고, 이러한 상품들은 내년에 못 팔지 하면서 매년 디자인을 바꿔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의 문화 과정은 지속 성장을 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경영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이 중요한 거죠. 이 상품에는 벌써 문화화 시킬 수 있는 잠재된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렌드에 민감한 그런 디자인되어 있지 않은 그냥 사인화된 상품, D가 빠진 사인화된 상품은 아무리 문화화 시킬래도 문화화 시킬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 상품에 벌써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스토리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러티브 스토리. 내러티브 스토리가 뭐죠?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저건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토리를 만들죠. 이 내러티브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스토리를? 한시적인 스토리를 만들죠. 그래서 1년, 2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1년, 2년 후에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문화화되지 않고 사라지죠. 단종돼 버리고. 상품의 문화는 좀 문화라는 건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럼 그 상품이 조금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데 살아남지 못하죠. 근데 그 상품이 못 살아남는 건 태생부터가 못 살아남는 거예요.